네, 이번 시간에는 119페이지 제4절 복대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 그러니까 뭐 복 있는 대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 복대리에서 복자를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복대리가 뭔지 알려면 복자가 요렇게 써요. 이 복자가 다시 복자예요. 우리 저게 이제 부활할 때는 부자로 읽는데 저걸 또 다시 복자로도 읽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런 거예요. 대리인이 그 대리인을 또 선임을 한 거야. 다시 선임한 거야. 이런 것을 복대리라고 한다. 예를 들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그리고 을이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은 물론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평하고 이렇게 대리행위를 하면 이렇게 효과가 생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을이 다시 또 대리를 선임한 거예요. 그래서 정이란 사람이 복대리인이 돼서 상대방 무하고 이렇게 대리행위를 하면 효력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과 이 상대방 사이에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인 거다. 상대방 사이에 효과가 생긴다. 이런 것을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복대리가 전문가 영역에서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변호사가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변호사한테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자기랑 친한 후배한테 일을 좀 떼서 넘겨줄 수가 있어요. 복대리라고 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대리.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켰는데 뭔 사정이 있어. 그래서 또다시 이 대리를 선임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선임된 그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 거다. 그런데 여기서 봐보세요. 이 복대리인이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인일까 이건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봐보세요.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이 대리행위로서 체결했더니 효과가 본인과 사이에 생기잖아요. 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대리인이 어떤 사람일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저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일 때 한번 보세요. 임의 대리인. 그리고 법정 대리인인 경우를 한번 봐보셔야 되는데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 대리인은 복임권을 원칙적으로 가지면 안 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아니 갑이 을한테 야 너 내 대신 일 좀 해줘 라고 했더니 그냥 딴 사람한테 일을 맡겨버려. 사실 그 사람 믿고 일을 맡겼잖아요. 근데 그 대리인이 또 믿은 사람은 나하고는 별개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만약에 너 일을 넘길 거였으면 내가 너한테 안 맡기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의 최고 권위자래. 그래서 2달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 거기 입원했더니 그 양반 오늘 뭐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보라고 하네? 다른 의사한테 가보라고 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 안 돼. 됐죠? 그 말인 거다. 그런데 법정 대리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아이한테는 나보다는 저 사람이 우리 아이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훨씬 더 낫겠어. 맡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안 돼. 법정 대리는 돼.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자고요. 우리 기본 강의 때 보시는 걸로 하고 기본 원칙을 봐두자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사람을 쓰고 나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책임이 있는데 임의 대리는 어쨌거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선임 감독 책임을 져요. 근데 법정 대리는 이 온 자기 권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복인권에 관한 얘기만 일단 좀 봐두시는 것으로 합니다. 복인권 없어. 예외적으로 있어. 근데 법정 대리는 그냥 있어. 이렇게 봐두시면 된다. 요 내용을 한번 봐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19페이지 교재에서 첫 번째 줄에 한번 봐보세요. 1번 복대리에 의해서 복대리인 나와 있는데 복대리인 동그라미 본인의 대리인 동그라미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인 거다. 그리고 거기 복대리 옆에다가 복자를 이렇게 하나 써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복자구나. 한문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게 법률 용어가 한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가셔서 1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임의 대리인 동그라미 해두고요. 근데 1번에 제 120조 한번 봐보세요.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거기는 쭉 한번 봐보세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이걸 임의 대리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선임세모 이렇게 두겠습니다. 끝에 보니까 선임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03번으로 바로 한번 가셔서 보세요. 03번에 가시면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해놨죠. 법정 대리인 동그라미. 그런데 122조에 갔더니 이렇게 해놨죠.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선임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칙이 아까 위에서 120조에서 임의 대리에서는 선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선임하지 못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법정 대리 경우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복대리란 용어를 좀 알아두고 가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로 가시면 제5절 표현 대리가 나와 있어요. 표현 대리가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1번에 의해서 동그라미를 2개 쳐두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외관 형성 동그라미. 그러한 외관 형성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본인이 외관 형성 동그라미 그 밑에 책임을 지는 제도 책임 동그라미 책임을 지는 제도가 표현 대리다. 근데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먼저 표현 대리란 용어 자체를 알면 되는데 여기서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과 사이에 X 행위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이제 A 행위라고 보자고요. A라는 행위를 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그 사람이 A라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대리권이 없어 이 말인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여기서 거기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외관 형성 갑이 A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갑이 책임이 있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 측에서 야, 너 책임져. 그랬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제도. 요게 표현 대리다 이 말인 거예요. 표현 대리. 근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표현 대리가 도대체 뭘 표현한다는 거냐? 이게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데 한문으로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 겉표자예요. 그리고 이걸 현 이렇게 읽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주실 거 있어요. 우리 선입견 없이 그냥 읽으면 이 글자는 볼견자가 돼. 볼견자.
그런데 이걸 볼견자로 안 읽고 나타날 현자로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표자잖아요. 겉에 나타난 것을 보고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데 그 외관 형성에 본인의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제도. 요게 표현대리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타날 일자는 그냥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표견대리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시고 표현대리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민법 학자 분이 표현대리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책을 쓰고 보니까 이제 많은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한 많은 이 고시생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표현대리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통일이 되는데 그래도 통일 안 되고 야 나는 그거 아니고 표견대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어떤 데는 표견대리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표현대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표견대리 이렇게 쓴 게 소수인데 그래도 그건 고집이 있는 판사인 거죠. 나는 그게 더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시험에는 표현대리 이렇게 나오니까 표현대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표견대리 이렇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거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그 옆에 표현대리 옆에다가 욕 하나 써두고요. 한문으로 써두고 이걸 표견대리로 읽기도 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게 표현대리는 이 사람한테 그 대리권이 없는데 보세요. 이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제 그걸 상대방이 믿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요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갑이 책임져야 되는 거. 요게 표현대리다 이 말인 거다. 됐죠? 그런데 이 표현대리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보면 121페이지 2번에 제125조의 표현대리, 제126조의 표현대리 넘어가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있는데 일단 제목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고 갈게요. 제125조의 표현대리에는 법조문에 이렇게 놨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했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 동그라미 치고요. 제116조의 표현대리는 거기에 이렇게 놨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렇게 놨죠. 권한을 넘은 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2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리권 소멸 후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말한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요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를 진짜로 했으면 그 사람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리권 수여 표시만 해놓고 실제로는 대리권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서 그 사람한테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는 걸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가 책임져. 요게 제125조의 표현대리다. 그 다음에 이제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뭐냐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126조 표현대리는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거예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는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비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대리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바로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너 내가 필요하니까 가서 1억만 좀 은행에서 내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줘. 그래서 이렇게 맡겼더니 대리권을 줬더니 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5천까지 같이 빌려온 거예요. 그럼 이제 1억은 대리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5천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이제 그 은행 측에서 봤을 때는 야, 이 모든 서류가 다 갖춰졌는데 이 본인이 1억 5천 빌려오라고 이 대리권을 줬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는 1억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넘어선 5천까지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제129조 표현대리가 있는데 이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대리권을 갖고 있을 때 쭉 거래를 해봤어요. 근데
대리권이 없어졌어. 예를 들면 회사를 그만두면 대리권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 관둔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냥 대량 거래해서 물건 떼가지고 튀어버린 거야. 돈 챙겨서 튀어버렸어.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회사에서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다. 너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인 거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에 가셔서 협의의 묵권대리를 보실 건데 거기에서 02번으로 바로 가십니다. 계약의 묵권대리 요거를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계약의 묵권대리라는 것은 이런 거요. 이 을과 병 사이에 이 대리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대리 행위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대리 행위가 있었는데 대리권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겠죠. 대리권이 없었어. 대리권 없이 그냥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은 지금 자기가 책임질 일을 한 게 없잖아요. 표현 대리는 자기가 책임질 일을 했어.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책임질 일이 없었어. 그러면 이게 효과가 본인한테 생기지 않는 게 맞다는 거죠.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게 맞아. 근데 이 말은 결국 이게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무효인 거죠. 무효.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 대리인이 이 집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면 아들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 그냥 내버려 두면 상대방 병이 가만히 안 두죠. 너 아들 가만 안 둔다. 교도소 보낸다는 둥 막 이렇게 겁을 좀 주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걸 추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본인이 이걸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은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추인은 추후에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무효가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죠.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걔가 7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대리권 없이. 근데 이거를 11월 20일 날 이렇게 추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7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추인을 하면 이거 7월 20일부터 그냥 유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거 이런 것을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다. 소급 유효 이렇게 말한다. 됐죠? 아니면 이제 나 절대 안 받아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걸 추인 거절이라고 한다.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게 아예 이 무효가 이제 유효로 살아날 일이 없어.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다. 특히 이제 이런 무효를 뭐라고 하느냐면 유동적 무효 이렇게 말합니다. 무효가 유동적인 거야. 원래 무효는 확정적 무효예요. 무효가 유효로 살아날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추인에 의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그거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1번에 계약의 묵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나와 있는데 1번 동그라미 1번에 유동적 무효 동그라미 유동적 무효 동그라미 이런 것을 4번에 가시면 본인의 추인 있죠. 추인 동그라미 소급적 유효 동그라미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것 이것을 말한다. 근데 추인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무효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 위에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한다. 원래 무효는 추인한다고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용어 정리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3번에 상대방의 최고권 그리고 넘어가시면 4번에 상대방의 철회권
철회권에다가 최고권 동그라미, 철회권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요걸 잠깐 보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 상대방은요 이럴 수가 있어. 본인한테 야, 너 네 아들이 사고 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최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가 처음에 이제 용어 어려워요. 이게 이 말 자체가 재촉하는 거, 재촉하는 거. 너 말해라, 알려라 라고 재촉하는 거. 이게 최고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확답촉구권이에요. 확답촉구. 야, 너 빨리 대답해라. 요런 뜻인 거다. 됐죠? 네, 이런 게 최고권이다. 그런데 이 최고하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했으면 추인 거절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요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회권이 있어. 철회권. 철회권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나 너하고 얘하고 계약 체결했던 거 나 아예 효력 안 생기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철회해버리는 거. 이런 것을 철회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네, 다른 내용들은 이제 용어들은 여기서는 용어 위주로 공부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 강의 가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시고 125페이지 공사, 무효와 취소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